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연구원 이우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야 할 논문은 판다, Adapting Pre-trained Features for Anomaly Detection and Segmentation 이란 논문으로 CVPR 2021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입니다. 일반적인 발표와 동일하게 Introduction, Background, Propose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Introduction입니다. 판다 논문에 대한 오버뷰입니다. 기존 이미지 이상치 탐지 분야에선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의 트랜스퍼 러닝, 즉 전이학습 방법론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 반해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분야의 전이학습 방법론은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고 해당 논문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어너멀리 분야에서의 전이학습은 캐타스트로픽 컬랩스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캐타스트로픽 컬랩스란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 모든 가능한 입력값이 피처 공간에서 동일한 지점으로 매핑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학습된 피처가 이상 탐지에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상적인 이미지와 어노멀리 이미지가 모두 동일한 출력으로 매핑되어 분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치명적인 붕괴는 모델이 데이터에 의미 있는 표현을 학습하지 못하고 대신 입력을 피처 공간의 하나의 점으로 축소하게 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번 논문의 저자들은 이 판다 방법을 제안하여 이런 카타스트로픽 컬랩스를 완화하고 이미지 이상 탐지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자들은 위에서 얘기한 카타스트로픽 컬랩스를 막기 위해 두 가지 기법을 이번 논문에서 제안하게 됩니다. Early Stopping Variant와 Continual Learning에서 영감을 받아 적용한 Elastic Regularization입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해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의 컬랩스를 방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이번 판다 논문에선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을 3스테이지 프레임워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Initial Feature Extractor 프사의 전원은 Auxiliary Task를 Loss Function L, Pretrain을 이용해 학습시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Auxiliary Task란 외부 데이터셋, 이미지 네트워크와 같은 외부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프리체인을 시키는 것, 혹은 오토 인코딩이나 로테이션, 직서와 같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이용해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피처 어댑테이션은 위에 1번 단계에서 뽑아낸 이런 피처를 쓰기 위해 진행되는 어댑테이션 단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파인 튜닝 스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노멀리 스코어링입니다. 어노멀리 스코어링 단계에선 피처 어댑테이션으로 구한 트레이닝 셋의 피처와 테스트 셋의 피처를 이용하여 어노멀리 점수를 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이번 논문의 베이스라인으로 나오는 모델들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논문에서의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되는 것은 DN2, Deep Nearest Neighbors라는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은 판다 저자와 동일한 니브 코엔 분께서 2020년에 Deep Nearest Neighbor Anomaly Detection 이란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입니다. DN2에서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사전 학습된 레스넷을 피처 익스트랙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태운 레스넷에서 마지막 풀링 레이어, 즉 선형 분류기 전에서 피처를 추출하게 되고 이런 추출된 피처를 통해 정상 이미지와 이상 이미지의 평균 거리를 이상치 점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상치 점수를 분석하는 방법을 K-nearest neighborhood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다른 이상 탐지 기술과는 달리 매우 적은 수의 파라미터와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구현하기 매우 쉽습니다. 다음 베이스라인으로 사용되는 스페이드입니다. 이 스페이드는 앞에서 얘기했던 판다와 DN2 동일하게 똑같은 니브 코엔 본께서 2020년에 Sub Image Anomaly Detection with Deep Pyramid Correspondence라는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입니다. 대부분의 과정은 앞서 얘기했던 DN2와 동일하며 큰 차이점이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DN2에서는 이미지 레벨에서로만 접근을 하였다면 스페이드에서는 픽셀 레벨 단위로 접근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페이드에서는 피처 피라미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레벨의 피처를 동시에 뽑아내어 이를 컨캣에 사용했다는 점도 이전과 다른 상황입니다. DN2는 해당 이미지가 어노멀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어노멀리 디텍션만 가능했다면 이 스페이드에서는 한 이미지에서 어느 부위가 어노멀리인지 확인하는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딥 SVDD입니다. 딥 SVDD는 이상 탐지를 위한 딥러닝 기반 방법 중 하나인데요. 딥 SVDD는 정상 영역을 학습하여 이상 영역과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상 탐지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상 데이터를 전체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구를 찾아내고 이 밖에 있는 점들을 이상치로 판단하는 방법론입니다. 딥 SVDD에서는 CNN을 사용하여 정상 데이터를 고차원 이미지 공간에서 저차원의 피처 공간으로 매핑해주게 됩니다. 이 매핑함과 동시에 정상 데이터를 최대한 한 점에 모을 수 있도록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 파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정상 데이터를 감싸는 가장 작은 구의 중심과 반지름을 최적화하게 되어 그 경계면을 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인퍼런스 시 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어노멀리 여부를 탐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제안한 저자는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된 피처 익스트랙트를 통해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사용하고자 하는 익스트랙터가 오분류에 대한 벌칙이 없을 때 매우 트리비얼한 솔루션을 학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컴팩트네스 러스만으로 파인 튜닝하여 적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오분류에 대한 벌칙이 없게 된다면 이 방법은 이상 탐지에 유용하지 않은 너무 간단한 솔루션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피하기 위해 디프레인이라는 라벨된 오리지널 이미지 데이터를 다시 이용하여 피처 푸사이를 컴팩트네스 러스를 이용해 원래 이미지는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 W와 그것의 클래시피케이션 러스를 동시에 학습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의 두 가지 주요 단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원래 학습 이미지에 대한 리트레이닝이 또다시 필요하다는 점. 하나는 두 작업을 동시 학습하는 것은 이 문맥에서 유일한 작업인 이상 탐지 작업의 정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판다 논문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이런 콜랩스를 방지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일정한 이터레이션 이후 콜랩스가 일어나기 직전 얼리 스토핑을 진행하는 심플 얼리 스토핑, 그리고 샘플 단위로 이런 얼리 스토핑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샘플 와이스 얼리 스토핑,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티뉴얼 러닝에서 영감을 받은 이런 adaptive regularization을 적용한 elastic way consolidation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각 내용에 대한 세부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simple early stopping, 논문에서는 판다 early라고 불리는 방법은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기법 중 가장 단순한 기법입니다. pre-train extract를 joint optimization에서 그랬듯 compactness loss를 이용해 파인 튜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콜랩스가 일어나기 전 얼리 스토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얼리 스토핑의 기준은 항상 동일한 수치를 이용하게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사이퍼10 데이터셋을 이용하게 될 땐 15의 폭에서 멈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심플하지만 이 데이터셋이 바뀔 때마다 이 기준점을 새로 잡아야 되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 릴라이언스 프로블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심플 얼리 스토핑은 말했듯 하이퍼 파라미터에 의존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상치 값이 포함된 밸리데이션 셋에서 최적의 얼리 스토핑 포인트를 찾을 수는 있지만 이 트레이닝 시점에선 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일 샘플에서 얼리 스토핑 시점을 결정하는 언슈퍼바이즈 방식의 샘플 와이스 얼리 스토핑을 해당 저자들은 제안했습니다. 샘플 와이스 얼리 스토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의 피규어를 보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피규어를 보시면 어노멀리 디텍션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AUROC 값은 어노멀러스 데이터와 중심 사이의 거리, 그리고 정상 샘플과의 중심 사이의 거리의 비율이 클수록 상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노멀러스와 중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콜랩스 현상이 발생되는 순간 AUROC의 값은 자연스럽게 이에 비례하여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샘플 와이즈 얼리 스토핑은 매 학습시마다 5회폭마다 이 평균 디스턴스를 저장하게 됩니다. psi 1x, psi 2x, psi tx까지 저장하게 됩니다. 이후 테스트 셋이 들어오면 인퍼런스를 진행하게 되어 이 평균 디스턴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평균 디스턴스는 아래에 보시지 st 타겟은 psi tx와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을 씌워서 L2 놈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값들을 노멀라이즈 진행하게 된 다음 이 평균 거리의 최대 비율을 이상치 탐지 기준으로 설정하여
해당 시점에 얼리 스토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Elastic Weight Consolidation 방식입니다. 해당 방법은 Continual Learning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Adaptive Regularization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Continual Learning은 이전 정보를 까먹지 않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잘 학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Continual Learning에서는 Feature Extract의 Regularization을 적용하여 이 콜랩스를 방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Continual Learning에서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Elastic Weight Consolidation 방식을 설계하게 됩니다. 해당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100개의 미리 배치를 이용해서 Auxiliary Task의 프리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이러한 프리트레이닝으로 구해진 네트워크에서 피셔 매트릭스의 대각 행렬을 원소로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피셔 매트릭스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파라미터가 얼마나 잘 추정될 수 있는지 나타내는 도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셔 매트릭스는 파라미터를 추정하고자 할 때 파라미터에 대한 likelihood 펑션을 먼저 구하고 그 함수를 미분해서 구하게 됩니다. EWC의 러스는 기존의 컴팩트네스 러스와 앞에서 말한 피처 매트릭스를 통한 각 파정치의 중요도를 합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어노멀리 디텍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판다에서는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모델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는 정상 데이터보다 어노멀리 데이터에 유사한 이런 억실러리 이미지 데이터셋 DOE가 있을 때 모델을 정상과 비정상 데이터로 분류하는 이런 스탠다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게 됩니다. 피처 크사이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W를 이용해 이 러지스틱 리그레션 러스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실험에 쓰이는 데이터셋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MV택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셋은 정상 데이터는 하나의 클래스, 예를 들어 사이퍼10에서는 고양이 클래스를 정답 클래스로 두게 된다면 어노멀리 데이터는 동일한 데이터의 다른 모든 클래스를 지정하게 됩니다. 사이퍼10으로선 강아지, 자동차 같은 데이터가 있겠습니다. 이와 달리 MV택은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을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셋으로 각 클래스 안에 직접적인 어노멀리 데이터가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논문의 실험의 주요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묶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론 사전 학습된 특징은 이상 탐지 및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모든 데이터셋에서 셀프 슈퍼바이즈보다 유의하게 더 나은 결과를 갖습니다. 두 번째로 피처 어댑테이션은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론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는 추가적으로 주어진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어노멀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성능이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아웃라이어 익스포저에 추가적으로 아웃라이어로 쓰인 데이터셋인 타이니 이미지 데이터셋과 유사한 사이퍼10, 100 데이터셋에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능을 보인 반면 패션 앰니스트, 캣 vs dogs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높은 성능을 보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실험 장표입니다. 처음 볼 결과는 바로 셀프 슈퍼바이즈 방법론과 프리트레인 피처를 적용한 기법 간의 성능 차이를 볼 것입니다. 원클래스 SVM, 딥 SVDD, MHROT 모두 프리트레인드를 쓰는 DN2나 판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성적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셀프 슈퍼바이즈 모델보다 프리트레인드 피처를 쓰는 모델들이 더 아노멀리 디텍션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테이블의 패션 앰니스트, 캣 vs 더 디올, 그리고 3번 테이블의 버드 플라워, MV텍, WC 모두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이용한 이미지넷과 다른 도메인에 위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아웃 오브 도메인 데이터들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셋들이 셀프 슈퍼바이즈 방법론들보다 이미지넷 프리트레인 피처 익스트랙트를 사용한 DN2에서 더 높은 성능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본 논문은 저자가 이전에 제안한 심플하면서도 프리트레인드 피처를 사용하는 베이스라인 스페이드 모델이 웬만한 다른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 모델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실험입니다. 이번 논문에서 제안한 이런 early stopping, sample wise early stopping, elastic weight consolidation 기법들을 기존의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과 비교하여 성능을 찍은 결과입니다. 콜랩스를 방지하는 다양한 기법들은 이런 베이스라인인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보다 모두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EWC 같은 경우 모든 분야에서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압도하는 성적을 보입니다. 그 셋 중 가장 단순한 기법인 판다 얼리 스토핑은 이 사이파 10과 100에서 EWC를 상회하는 성적을 좀 보이는데, 이는 특정 클래스에서 콜랩스가 일어나는 이슈가 있어서 이 수치상으로 찍히는 성적만으로 EWC보다 얼리 스토핑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샘플 와이즈 얼리 스토핑 같은 경우 캣 피에스톱 데이터셋에 대하여 심플 얼리 스토핑보다 성능도 좋았으며 콜랩스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이번 판다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이미지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 피처 어댑테이션 시 발생하는 이런 캐타스트로픽 콜랩스를 방지하는 여러 기법들을 제안하였습니다. 가장 단순한 심플 얼리 스토핑부터 샘플 와이즈 얼리 스토핑, 그리고 엘라스틱 웨이트 컨솔리데이션, 추가적으로 아댑티브 메소드로 아웃라이어 익스포저까지 모두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적용한 판다 모델들은 기존의 DN2 스페이드와 같은 모델은 물론 프리트레인드 피처를 쓰는 여러 아노멀리 디텍션 기법들,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들과 비교하여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이번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다 논문을 리뷰할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연구원 이우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